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발언의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이틀 연속으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려운 국민 또 좌절하는 청년이 많은 만큼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 들으셨겠지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고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앞서 나온 분이 누군가 궁금해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다 아시지 않을까요?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자, 지도부 만찬에서는 반성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 만찬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통합위의 재언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좀 선명한 이념 그리고 야당에 대한 날선 비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발언으로 읽힙니다. 대통령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 이어질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소통 강화를 위한 발언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민생, 소통 이런 강조한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보궐선거 다음 날에 선거 결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윤 대통령의 언급이 또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6일에 참모들에게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더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소통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 이제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 타운홀 미팅 이런 것도 구상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에 취임 100일 이후에 이 기자회견도 중단돼 있는데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월까지 대통령은 좀 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맞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한 발언 전해드립니다. 이 총선 100일 전에만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한 180일가량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80일 동안 여유 있게 윤 대통령이 변화하면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신당 창당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이미 그때부터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정당성이 확보돼 있었다면서도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00일 전에만 정신 차리면 충분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군요. 자, 유승민 전 의원도 12월에 탈당 가능성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2월까지 기다려도 안 될 때는 모든 게 다 열려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요.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12월 이후에 정치적 결단에 신당 창당도 포함돼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정해진 건 없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번, 2번 정당만 득세하는 상황이라서 이 새로운 정당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게 되면 정말 대단히 강한 결심이 될 것이다. 요 정도로 발언했습니다. 예, 지금이 10월이니까 12월 이렇게 강조하니까 11월이 좀 섭섭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 신고했던 조명현 씨가 어제 기자회견 가졌는데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렇게 조 씨가 언론에 얼굴, 실명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 씨는 이 대표 부부가 혈세를 사적으로 쓰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적인 심부름 관련해서 그동안 폭로되지 않았던 증거 자료들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조 씨가 국정감사에 나오려고 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 원래 출석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지난 10월 전체 회의 때 이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 국민권익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을 했는데 이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해서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출석이 무산된 그런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 씨는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제가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걸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인 채택을 반대했던 민주당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절차 진행을 두고 마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제보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여론 호도로 이 국정감사를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어제도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인한 폭발 이거로 적어도 500명 이상이 숨진 걸로 보인다 그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여전히 책임 공방하나 봐요.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이고 전쟁 범죄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또 정반대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하마스는 병원 공습 직후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해서 민간인 최소 500명이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직 그를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이다 이러면서 영상, 사진, 음성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사망자의 수도 부풀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분이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하면은 뭐 정보라면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기도 하죠. 예. 현지 시각 18일에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본 정보로 볼 때 가자지구 테러리스트 그룹이 잘못 발사한 로켓의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편을 든 겁니다. 원래 현지 시각 17일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폭발과 그것이 초래한 최악의 인명피해에 분노하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참사 폭격의 주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게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중재를 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든다면 이번 전쟁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하겠는데요? 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시 내각에 참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 이번 전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간츠 대표는 남부에서 벌어진 전쟁 그리고 필요하면 북부나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앞으로 몇 달간은 이어질 수 있겠고 재건에는 또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하면서 완료가 돼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만일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전하면 지금 전쟁 또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인도주의 구역이 지금 설정됐다 그런 소식 들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아니고 이게 네.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대치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물자도 부족해서 지금 민간인들, 가자지구 주민들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주의 구역 설정했습니다. 하마스와 분쟁 12일째인 지난 18일에 성명을 내고 이 가자지구 남부 해안의 베두인 소도시 알 마와시 인근을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 미국과 이집트 등에서는 라파 국경을 개방하라 이런 압박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도주의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